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회 보디안에서는 집중 명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얼굴 보니까 제가 보던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어수선한 시절에 여기까지 오신 용기를 내신 게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집중명상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잘 아시죠? 저는 해안 스님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계신 스님께서는 해자 송자 스님입니다. 스님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뒤로 돌아 있으니까. 해자 송자 스님이시고, 지금 창원 신불사 불교 명상센터에서 이렇게 주지로서 계시면서 거기서 불자들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제가 해안이고 스님이 해송이거든요. 돌림자잖아요, 그죠? 사실 해송 스님은 제 사제 스님이십니다. 사제 스님. 그러니까 세속으로 치면은 형제지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형이고 사제 스님 되시고 그리고 오늘 이번 집중 명상 하면서 진행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자 중에 계시는 소임자도 있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 조금 일어나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가, 다들 인사 잠깐 하십시오, 그냥. 본명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요 진행자분들하고 좀 더 있습니다. 밖에서 아직까지 접수도 받고 하신다고, 못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이번 행사 진행을 맡아주실 이런 소임자들입니다. 얼굴 다 보셨으니까,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진행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행사를 원만하게 이제 진행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양옆을 한번 보세요. 뒤도 한번 보시고, 같이 저희 2박 3일 동안 함께 정기날 도반드립니다. 한번 봐놓으십시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는 묵언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빼고는 저희가 묵언을 하면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명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냥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특히나 이제 한두 시간도 아니고 2박 3일간 명상을 같은 공간에서 한다는 게 참 만나기 힘든 인연입니다.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야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불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사실 만나기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그런 선업의 인연이, 쌓이고 쌓여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또 인연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 그게 그냥 만나서 그렇게 부처님을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인연을 만나기 더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핵심인 그런 수행, 불교 명상을 배우고 실천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뭐 절에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단순히 그 기도를 하거나 기복을 하거나 뭐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공덕을 짓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 불교에 입문하는 수준이지 불교의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불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골수인 이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불교 수행을 하실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다 전생에 쌓은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들 대단한 그런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깊은 공덕과 그동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수행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격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야, 내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아주 대견하고 뿌듯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일상을 벗어나서 가정을 벗어나서 여기 오니까 좋죠, 그죠? 수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집에서 떠날 수 있는 정당한 핑계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기분 좋은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딴 걸로 핑계거리가 없는데 이 불교 수행하러 간다고 하고 또 집중명상 간다고 하니까 또 이게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 또는 이런저런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신 것이죠, 그죠? 사실 이런 이 가정에서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구속들이 많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주부라면은 주부로서 뭐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또는 뭐 직장에 다니고 그렇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단 말이죠. 일상에서 해야 될 의무들,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일상에서 떠나오게 되면은 일단 일상의 그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자유롭게 어디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일상의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디 먼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먼 나라는 아니더라도 제주로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제한과 구속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제한과 압박,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뭐 주말에 또는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전국의 여러 곳에서 뭐 가까운 곳은 뭐 부산에서, 울산에서 또 멀리는 서울, 뭐 여수, 충청도 이런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행을 오신 것이죠. 일단은 일상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또는 무게로부터 벗어나신 것이죠. 저희 불교 명상을 하는 이런 집중 명상에서는 사실 거기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 일상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적으로 여러 구속에서 벗어나고 또는 마음에서도 여러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한거라고 합니다. 한거. 위백가라고 합니다. 위백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한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행을 하는 그런 묘사를 어떻게,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고요한 나무 아래나 빈 방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주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제자들도 숲속에서 또는 조용한 동산에서 빈 방에서 이렇게 또는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와서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일단은 바깥의 모든 일들은 일단 잊어버리십시오. 2박 3일 동안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도 반납을 하셨잖아요. 바깥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핸드폰도 딱 반납을 하고 또 이런저런 잡다한 가정에 대한 또는 내가 밖에서 갖고 왔던 마음의 짐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2박 3일 동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따뜻하고 밥도 잘 주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난망을 하거나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밥을 뭘 해 먹어야 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법문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 한거의 일부분입니다. 몸으로서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침묵을 지키셔야 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내가 말하기 싫어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말 안 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누굴 만났는데. 근데 여기서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입을 딱 닫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이 말로부터 이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에서 잡다한 어떤 파생되는 그런 이 무거운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말을 끊어버리면은 그것들로 파생되는 이런저런 잡다한 잡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끊으면은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처음에는 말을 끊으면은 이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한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환경에 있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은 이게 육체적 한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흙탕물이 탁 있잖아요. 근데 흙탕물이 확 있다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흙탕물이 싹 가라앉으면서 물이 맑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잡다한 인연들을 끊고
말을 닫고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깨끗하게 가라앉습니다. 이러면서 육체적 한거와 정신적 한거가 점점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이 맑아지면은 물 속에 있는 게 뭔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잡념이나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물이 맑을 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잡념들,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보고서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뭔가 맛있는 이 케이크 땡긴다, 단 거를 좋아해서 이럴 때 케이크에 대해 상상을 하면서 속이 딸려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뭔가 원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막 지켜보고서 이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괴로운 생각들이 있잖아요.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보고서 따라가지 않고 그걸 놓아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어떤 기초는 그렇게 내가 이 몸과 마음의 한거를 통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잡념들, 번뇌들, 탐심과 진심, 원함과 싫어함이 생겼다면은 그것들을 보고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좋아함에도 딸려가지 않고 싫어함에도 딸려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항상 내가 어떤 센서를 일종의 장착했다 하시면 됩니다.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원하는 게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 마음속에 센서를 작동해서 그 원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탐심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만족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났을 때 마음의 센서를 가지고 다 감지를 하는 것이죠. 감지를 하고서 이게 진심이구나, 악이구나 하고서 이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이 마음의 어떤 번뇌나 탐진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볼 수 있게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 한거와 정신적 한거, 특히나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중명상 기간 동안 정말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필요한. 여기 불이 났다 이러면 불이야 하고 하셔야 되죠, 그죠? 다쳤습니다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데 대해서는 말을 또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다라면 진행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성스러운 침묵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집중 명상을 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면서
침묵을 지켰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셨고 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셔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어렵게 시간을 냈는데 요번 2박 3일 동안 내가 뭔가 얻어가야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한 소식 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경험해야지. 이러면서 긴장을 하고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그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명상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아주 불교 명상의 본질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잡고 있던 거, 주먹을 꽉 쥐고 있잖아요. 이걸 놔버려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확 들어와 있으면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불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할 때 8정도를 얘기하셨죠, 그죠? 8정도. 불교 수행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8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8정도 중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정견이고 바른 견해, 두 번째가 정사유라고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정사유라는 번역이 사실은 그 원래의 의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정사유라고 하는 게 원어로 삼마 쌍카파라는 건데 바른 의도라고 하면 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그 바른 의도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른 의도 또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수행하라 하는 것이 바른 두 번째 정사유에 해당하는 바른 의도,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르게 8정도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려면은 정말 꽉 잡고 내가 얻어야지 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수행하고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고 손에 힘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막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 번째가 부드러움이거든요. 이게 내가 명상을 할 때 도반들이 옆에서 막 좌선하는데 뽀시락뽀시락 거린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앉았는데 저 도반은 명상은 제대로 아니고 자고 있다. 그냥 자면 괜찮은데 코까지 고네. 이런 데까지 와서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거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내면은 이 8정도의 정사유, 바른 의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너무 피곤했구나. 밖에서 너무 힘들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으는구나. 그래, 여기 와서라도 편하게 자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함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것은 타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왔는데 앉았는데 잠만 오고 번뇌만 죽을 듯이 일어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내가 뭐하는 짓이고 이러면서 나 왜 이래 근기가 약하나? 왜 이렇게 나는 이 부족한가? 게으른가? 의지력이 없는가?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잔인한 마음이잖아요. 불치절한 마음이고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났을 때 이게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의도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구나.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내야 되는,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반대의 마음을 내니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수행이냐 하고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에게 아주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거죠. 정말 명상하는데 졸리면은 스스로한테도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 여기 와서 정말 제대로 푹 한번 잡아라. 그래, 여기 와서 딴 건 못해도 피로는 푹 풀고 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음은 좀 편안하게 가져라.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상황도, 마음도 잡념이 확 일어나더라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온 것만 해도 어디냐, 내가 좌선하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집중 명상 기간 동안은 이 바른 두 번째, 8정도의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의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서 타인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른 정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긴장이 왜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면 긴장이 되죠, 그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긴장이 되죠. 이 시간에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긴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성취 안 해도 돼. 실수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종의 여행을 오신 거잖아요. 여행을 오셨으니까 정말 여행을 왔다 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해외에 아주 고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방이나 뭐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뭐 요가도 배울 수 있는 코스가 있고 때로는 요즘 뭐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고급 멋진 리조트에 놀러 왔다 생각하십시오. 놀러 와서 방도 좋잖아요, 그죠? 방도 멋지죠. 놀러 왔으니까 이 놀러 왔는데 그래 그 여가 시간에 명상까지 가르쳐 준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놀러 와서 할 일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하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밖에 뭐 이제 그 다른 뭐 여기서는 뭐 마실 거리도 없고 뭐 TV도 이제 못 보게 돼 있죠. 못 보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할 일 없으니까 여기에서 제공하는 아주 멋진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휴가를 와서 멋진 리조트에 휴가를 와서 남는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부담감이 없죠, 그죠? 즐겁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 가벼운 마음으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사실 명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행복해야 삼매 된다고 합니다. 행복해야. 물론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라고 걷기 명상을 하고 자해 명상 이런 명상 주제를 계속 잡으면서 행복해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즉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주 가볍게 가지고서 편안하게 가지고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이렇게
명상을 시작하시면은 벌써 행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하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쉽게 산매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좌선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좌선 시간이 제법 많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딱 자세를 잡고, 이건 좋죠. 이제 좌선 자세를 잡잖아요. 잡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내가. 평소에 오래 안 앉다가 앉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은, 뒤에 저기 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너무, 이거 앉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요 주위로 보면은 회랑이 있죠, 그죠? 둘레. 요게 저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 뒤로 나가서 문을 열면은 요 난간 있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돌면서 걷기 명상 하셔도 됩니다. 또 1층으로 내려가면 1층에 큰 홀이 있죠, 그죠? 거기 내려가서 걷기 명상을 좀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좌선 시간이 있지만은, 내가 나에게 적당할 정도로 몸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좌선에만, 좌선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명상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좌선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든, 내 마음을 최대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명상을 할 때 참으려고 너무 하면 안 됩니다.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은 의자에 앉으면 됩니다.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은 걷기 명상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자기한테 맞도록, 마음에 최대한 괴로움이 없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이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명상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스님들 계속 앉아있다고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알겠죠?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가 걷기 명상하고 싶으면 살짝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나와서 명상하다가 또 다시 조용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편안하게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호주의 아잔 브람 스님 하시는 그런 수련회를 제가 참여할 기회가 좀 있어서 참여해 보면은 서양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앉아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밖에서 걷기 명상 하다가 이렇게 때로는 그냥 허리 구청하게 조기도 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번에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말고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해야 됩니다.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즉시 잘 적용을 시켜 나가야지 그런 명상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냥 참기만 해서는 그런 적절하게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경험적인 지혜가 안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평화롭게 내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게 좌선을 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걷기 명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는 의자에서 앉아서 건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상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그런 자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명상하는 시간 동안, 요 기간 동안, 불교 명상이 아주,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지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친구하고 뭐 만나면 어떻습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뭐,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은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명상을 잘 하려면은 이 명상을 친구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뭐 정복해야 될 대상이나 또는 내가 해야 될 숙제처럼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거기서 자꾸 도망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절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는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명상을 계속 하고 싶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명상이 잘 되고 잘 하게 됩니다, 명상을.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감성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명상을 좋아하나 싫어하냐거든요. 좋아하면 자꾸 하고 싶어지고 즐겁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됩니다.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하면은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막 이제 거기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싫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아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으로, 내가 즐기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번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정말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좋아하도록, 친구처럼 여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집중 명상 기간도 훨씬 편안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팔정도 얘기하는 바른 어떤 태도, 바른 의도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